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식의 손가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가체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뇌에 보면은 여기에 손가체가 있어요. 이거 우리 뇌의 중간 부분에 있죠. 근데 이걸 쭉 내리면요, 우리 눈썹 이 바로 이 거기에 뭐 부처님이라 할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맞는데요. 근데 손가체에서는요, 뭐를 하느냐 하면은 빛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피부 가까이로 뻗어 가지고 바로 피부에서 우리 머리에 피부에서 직접 빛을 받는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각 교차 유액 있는데 여기에서 시각이니까 볼시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온다는 것도 있고 눈의 망막에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간내에서는요, 뭐냐 하면은 시각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바로 여기에서 반대 교차돼 가지고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시각 교체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시상은 바로 뭐냐 하면은 볼시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각 교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밑에는 시상 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호르몬 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는 호르몬 배울 때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손가체의 모양은 바로 솔방울 모양이라 솔방울 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알 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에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생산해요. 어두워질 때요. 그런데 그 외로 또 손가체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 아들과 딸의 외형, 생식기 모양이 다르죠. 그거를 1차 성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외형이 달라지게 만드는 바로 성 호르몬이 난소와 정수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1차 성징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요. 근데 태어나면 쬐끄맣지 않아요. 근데 2차 성징, 사춘기 때 나타나는 2차 성징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체에서는 사춘기 때까지 성호르몬 생산을 억제해버려요.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에 있는 가슴샘 또는 흉선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서 사춘기 때까지 너는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을 생산을 억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면 그 사춘기 때까지 생산을 중단이 성호르몬을. 그랬다 사춘기가 되면은 거의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호르몬을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2차 성징, 성호르몬에서 2차 성징이 만들어져 갖고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날이 밝아지면 이 멜라토닌의 생산을 중단해요. 깜깜해요. 허한해져 버렸으니까요. 어두웠을 때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날이 밝아지면 누가 우리를 갖다 잠에서 깨게 하냐 하면 뇌와 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의 창자에서 바로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뇌에서도 만드는데 장에서 더 많이 만든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잠도 깨게 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 세로토닌이 적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나쁠 때는 바로 세로토닌 형성이 잘 안 돼요. 생산이.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잠만 깨면 뭐예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길이 반짝반짝하더니 그때까지는 힘없이 갔다가도 불이 반짝반짝하면 순발적으로 건너가요.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 힘이에요. 순발력이 큰 거는 아드레날린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 하죠. 송가채는 생체 리듬 시계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생산으로 해서 우리를 잠들게 한다. 멜라토닌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밤에까지 훤하게 해놓으면 멜라토닌 생산이 잘 안 들어서 잠 못 이루게 하죠. 그 다음에 아침에 날이 밝아지면 수면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중단되니까 바로 세로토닌, 뇌와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우리를 잠을 깨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아드레날린이다. 그거를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송가채를 생체 리듬 시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가서 이걸 좀 보실까요? 대뇌 피질 있죠. 여기에서는 바로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경 그 세포체와 돌기로 돼 있는데 수상 돌기는 이제 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나와 있는 건 축삭 돌기예요. 수상 돌기는 정보를 받는 곳이고 축삭 돌기는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경 세포체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이제 수상 돌기랑 있는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는 회백색이거든요. 그래서 회백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뇌 피질은 그런데 대뇌 수질 안쪽에는요 바로 축삭 돌기가 쫙쫙 뻗어서 모여 있어서 바로 백질이라고 그래요. 대뇌 그러니까 피질은 회백질이고 대뇌 수질은 백질이다. 근데 그 축삭 돌기가 쭉 있으면 이건 흥분을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쭉 뻗어갖고 수질해서 흥분을 이쪽 저쪽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전달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무언가 잘못이 돼요. 말하자면 전달 물질이 없다든가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바로 화학적 조절로서 아세틸콜린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대뇌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그 작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축삭 돌기가 잘못되면은 이게 전달을 못 하잖아요. 전달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 전달을 한 데서 어떤 사람이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의식 불명 상태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이 1년이 가도 잘 안 일어나지 않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흡기랑 다 띄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다 듣고 다 하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려가니까 온 힘을 다해갖고 눈을 번쩍 뜨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움직였대요. 손이랑 살짝 손가락이랑 움직이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의사들이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호사들이 자기가 누워있을 때 하는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생명장치를 뺀다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하고 해갖고 됐는데 바로 갑자기 이 백질부가 연락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있었대요. 다 듣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래서 바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중뇌 뇌교 연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을 갖다 뇌간이라고 그래요. 뇌로 가는 간이죠. 여긴 뇌고 그 다음에 여긴 척수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수는 생명 유지장치죠. 침분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심장 뛰는 것도 모든 거 여기서 해요. 연수에서. 그래서 연수가 고장나면 죽는 거예요. 뇌교는 이제 다리죠. 여기 잘못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다리라고 그래요. 중뇌는 눈알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동공을 조절해요. 크고 작게. 그 다음에 소뇌는 뭔 일을 하느냐 하면 대뇌가 계속 모든 것은 만약에 춤을 배울 때요. 그걸 다 정보를 입수해요. 그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소뇌한테 주면 소뇌는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저기 단편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서 춤을 추게 하지요. 그게 소뇌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냐 뇌간이다. 여기 다리인 거예요. 둘이. 그 다음에 시상을 갖다 이 시각교체는 간내거든요. 간내에서 시신경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시신경이 교차예요. 오른쪽으로 들어온 거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들어온 거는 오른쪽으로 해서 교차가 돼요. 여기를 지날 때 간을 지날 때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제 뇌에 대해서 뇌가 아무리 저기에도 1400g에다 1300g 그렇게 되니까 좀 무겁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뇌는 바로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뭐냐면 뇌 속의 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뇌 척수액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다음에 그리고 이제 뇌 속으로는 병균이 잘 안 가요.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있느냐 우리가 뉴런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뉴런이 그물처럼 뻗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먹이를 제공하고 뉴런한테 뇌 속에 있는 뉴런한테 먹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요. 균이 못 들어가게 보호장치하는 그 보조장치하는 뉴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우리의 뇌를 싸고 있는 막에 대해서 지주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 거 다 끝나면 이제 감각기로 가는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